네, 이번엔 진짜 내용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은 몇 개의 근을 가집니까? 정상적으로 가지는 개수가 2개의 근을 가지지. 근데 판별식에 따라서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그래서 실근을 가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얘는 허근이고. 근데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뭘 더 물어보냐면 근의 값이 얼마인지까지는 우리가 알고 싶지는 않은데 두 근의 부호가 얼마인지는 알고 싶다. 이제 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낸 거야. 만약에 근이 이제 부호라고 나온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라서 그거는 허근과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허근은 0보다 크다 작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라는 말은 두 근이 실근으로 나온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인지까지는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도구를 통해서 두 군의 부호를 알고 싶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단 2차 방정식을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보고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조건이 달려야 되겠지? 자, 얘 두 실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근 다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두 근 다 양수. 알파도 양수고요. 베타도 양수고요. 두 근 다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근이 어떤 근이어야 한다고? 실근으로 나와야 돼. 실근으로 나오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지. 판별식이 0인 경우에도 이게 같은 게 두 개 나온 거라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게 없으면 근이 한 개인 건데 그걸 씀으로 인해서 중복되어 있으니까는 중복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두 개란 말이거든. 그리고 둘 다 양수라면 양수 더하기 양수 하면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겠지. 다음에 둘 다 양수라면 둘이 같은 부호네. 두 값을 곱했는데 같은 부호면 0보다 큰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호는 무조건 양수예요 되는 거지. 두 번째,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두 근 다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근이니까 이거 A 말고 알파, 알파. 두 근 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역시나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돼. 근데 0보다 작다 크다는 실수에서만 따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실수인 근이 두 개 나와야 합니다가 요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면은 음수 더하기 음수면 0보다 어떤 값? 작은 값. 근데 둘이 부호가 음수 음수 똑같네. 똑같은 값 두 개 곱하면은 양수를 두 개 곱하든 음수를 두 개 곱하든 0보다 큰 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 셋 다가 만족되면은 두 근은 무조건 음수일 것이다. 세 번째 뭘 알아볼 거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둘 중에 누가 양수인데요? 상관없이 얘가 양수면은 얘가 음수 또는 얘가 음수면은 얘가 양수 누가 양수 되느냐 뭐 이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를 조건 이게 되는 거지.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 근데 여기서 이거 봐봐.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이거든. a분의 c 맞나?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요 값이 0보다 어떤 값을 가져? 작은 값 가지겠지. 그럼 얘도 당연히 0보다 작은 값 가지겠지.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와 C를 곱한 값도 0보다 작다는 말이지. 근데 이만큼이 음수고 이만큼이 음수야. 이 둘을 곱하면은 양이 되겠지. 얘는 항상 양수지. 그러면은 뭐 이 A랑 C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상관없이 양수와 양수의 합이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거든. 판별식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버려.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겠나? 그래서 판별식은 안 따져. 따져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두 개를 합해봐라. 양수가 뭐 절대값이 더 크다,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두 개를 합해버리면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만 따지게 되냐면 두 근의 곱만 따지게 돼. 왜? 부호 다르면 이렇든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두 근을 곱했을 때 음수라면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100%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나? 왜 앞에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안 따지는지 뭐 그냥 가볍게 판별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들 따지면 돼. 뭘 따지냐고? 1번의 조건이 주어지면 얘 따지면 되고 2번처럼 둘 다 음수로 나와라. 둘 다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따지면 되고 두근 부호 다를 때 조건이 뭔데? 하면 이거 따지면 돼. 얘만 따지면 돼. 그리고 또 가끔 주어지는 게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똑같아. 절대값은 같은데 얘랑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절대값이 같은데 그럼 이런 거지. 부호는 달라요 하면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얘가 하나가 알파가 하나가 베타면은 이럴 경우에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0 되겠지. 같은 절대값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야. 부호가 달라. 그럼 합은 무조건 0 되겠지. 근데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겠지. 서로 부호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될 것이고 곱하면 무조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양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리고 음 쪽의 절대값이 더 작다. 이런 경우지. 얘가 뭐 한 10이고 음수 쪽의 절대값이 뭐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절대값이 양수 쪽이 더 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안에 알맹이인 알파와 베타를 더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보다 크다 값 나오겠지. 그리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정했기 때문에 곱은 여전히 0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반대로 말해가지고 뭐 얘가 뭐 양수 쪽의 절대값이 1밖에 안 되는데 음수 쪽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5. 음수 쪽의 절대값이 더 커. 근데 둘이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러면 알맹이만 쏙 더해버리면 당연히 0보다 작다가 성립될 것이고 곱은 여전히 부호 다른 걸 곱했으니까는 1과 마이너스 5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다 성립되겠지. 그래서 원리를 파악해 보시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수학이야. 자, 드디어 이 대단원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이 내용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제목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그 뭐지? 넷플릭스. 난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좋은 영화 많이 만들더라고. 좋은 영화 드라마. 시간 있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편하게 앉아가지고 뭐 맛있는 차를 마시든 맛있는 음식을 먹든 간식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거 싹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좀 많이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위치를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거 뭐냐면
아까처럼 정확한 근해값 찾아내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조건을 줘. 어떤 근이 있는데 네 근 얼마 나올지 알지는 못할 것, 그까지는 찾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걸 만족하는 또 조건, 그거에 또 대한 또 조건, 이 조건을 찾으라 그럴 거야. 말 좀 이상한가? 쌤이 약간 업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설명하면 이상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어, 제시되는 조건이 뭐냐면 어떤 p라는 값이 있어. 어떤 p라는 값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겠지. 근데 나오는 두 근이 전부 다 p보다는 크게 나와야 해. 그러려면은 어떤 조건에 부합돼야 돼?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x축인데 근이 두 개 나오는데 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고 중근이라면 뭐 그냥 알파 하나만 표현되겠지. 접해가지고. 근데 이 나오는 근 두 개가 다 여기가 p야. p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p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 두 근 다 p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돼. 그거지. 알파도 p보다는 오른쪽에 있고요. 베타도 p보다는 오른쪽에 있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데? 이걸 물어보는 거야. 되겠나? 첫 번째 뭘 따지냐면 일단은 근이 있어야지 뭐 얼마 p라는 기준값보다는 크다 작다 말을 할 거 아니야. 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즉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러한 상태라 그러면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에 p라는 값을 대입시켜 버리면은 나오는 식의 값이 항상 여기라고 하는 것은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즉 나오는 값이 식의 값이 p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0보다는 크게 나올 거야. 이런 상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뭘 따지냐면 크기 순서가 p, 알파, 베타거든. 그러면 이 이차함수 포물선에서 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축 마이너스 2의 1분의 b 되겠나? 그래서 이 축이 p보다는 더 오른쪽이네. 그래서 축의 위치를 또 따져줍니다. 축 마이너스 2의 1분의 b가 p보다는 오른쪽이야. 근데 이렇게 따져도 괜찮고 만약에 알파 베타 값을 안다 그러면 요 값 대신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한가운데 값이니까는 그게 이 축 요 값과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이렇게 뻔하게 이렇게 물어보겠지. 기준이 p라고 하나 주어질 건데 근이 나오는데 근이 p보다 다 작게 나와야 돼. 두 근이 p보다 모두 작게 나올 조건을 제시해봐. 이거지. 걔를 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있을 건데 둘 다 p보다 작대. 그럼 p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지. p 이렇게 되겠나? 이럴 조건. 첫 번째, 근이 있어야 되거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베타 존재해야 되니까 요거 실근을 가질 조건. 두 번째, p를 대입하면 나오는 이 함수값, 이 식의 값이 x축보다는 무조건 위쪽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p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 얘 마찬가지로 축의 방정식, 이 폼선 축이 여기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축과 p와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p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또는 얘 대신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안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고. 세 번째, 이번에는 P라는 기준값이 두 근 사이에 있게 된다. P라는 값이 두 근 사이에 있게 된다.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자. 두 근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러면 두 근이 필요하거든. 알파와 베타. P가 어디 있냐? 알파, 베타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될 조건을 말하라. 첫 번째, 두 근이 있기 위해서는 뭘 따지는 거지? 판별식을 따져야 해. 위에 것처럼 이렇게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요거잖아. 근데 얘는 조금 특수한 경우야. 우리가 이거 다 뭐냐면 2차 방정식. 근데 A가 이차함계수와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 이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접하면 안 되고 안 만나도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지 이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이하게 무조건 두 개의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1번은 굳이 안 따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준값이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은 알파가 여기 찍히고 베타 여기 찍히고 R을 불러 한다는 말은 그래프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거든. 이런 경우의 수 아니고서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럼 다른 경우에는요. 위의 경우 한번 볼까? 위에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는 접해도 안 돼. 그리고 조건을 뭘 따질 거냐면 요거 따질 거거든. 요거는 두 번째 P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의 값에 대입하면은 얘가 무조건 음수로 나와야 되겠지. F, P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를 또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또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접하거나 안 만나고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 즉 2번을 만족한다는 말은 어쨌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추구의 방정식 뭐 그게 P가 알파, 베타 사이에만 있는 거지 여기 있을지 가운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 그래서 축과는 P가 어느 쪽에 있는가 이까지는 비교해 볼 수가 없어. 그에 대한 근거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도 요거 따질 필요가 없다. 왜? 얘가 성립하려 그러면 또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으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음 마지막 경우의 수인데 기준값이 있을 거고 두 군이 있겠지. 근데 하나의 기준값이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자. 자, 이런 경우야. 만난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한 기준값이 여기 있어. 두 군 중에서 작은 군보다는 작고 두 군 중에 큰 군보다는 큰 기준값 존재해. 기준이 두 개 존재하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두 군 전부 다 P라는 값과 Q라는 값 사이에서만 나타나라. 사이에 존재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이걸 말하는 거지. 첫 번째,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이 두 개 나와야 돼. 근이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근이 안 나와 버리면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두 군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군이 필요하니까 두근두근 1번 조건 필요하겠지. 두 번째, 이런 상태에서 P를 넣으면은 양수의 값이 나오고 Q를 넣어도 양수의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P를 넣었을 때 값이 양수로 나오고요. 동시에 Q를 넣었을 때 값도 양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축은 여기 있겠네. 즉 축이 제시된 기준인 P와 Q 사이에 있겠네. 위치가. 그래서 축의 값이 P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Q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확히 실근의 정확히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주어지는 기준값에 대한 위치만 이렇게 저렇게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한가 이걸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P라는 값이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나오는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P보다는 크게 나오게 해야 된다. 두 번째가 P라는 기준값이 있는데 나오는 두 근 모두가 P보다는 작게 나와야 된다. 세 번째, 나오는 두 근이 P라는 값이 나오는 두 근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 뭐 알파랑 가깝든 베타랑 가깝든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알파 베타 사이에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은 나오는 두 근이 P라는 값과 Q라는 값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실근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준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세 번째는 P라는 보통은 이제 주어지는 기준값과 알파 베타 그 순서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사이 한가운데 있는 값이 축이거든. 그 축의 값이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걸 따진다는 거야. 근데 얘 말고도 다른 조건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지. 한 값은 알파 베타 사이에 있고요. 한 값은 큰 값보다 크게 나와라 이렇게. 즉 얘가 P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 맞나? 또는 한 값은 여기 있는데 한 값은 작은 값보다 작게 만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조건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찾아요? 어, 알파, 베타 사이에 어떤 값 들어가 버리잖아. 알파, 베타 사이에 기준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음수, 이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음수, 얘를 찾는 순간 실근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첫 번째, 판별식 안 따져도 무방하다. 얘처럼. 그래서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음수,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 이거 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축, 이건 못 따지는 거지. 얘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축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것까지 따져라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걔는 못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안에 알파, 베타, 근과 근 사이에 어떤 기준값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따지는 조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따져야 하는 조건이 3개인데 그 3개의 조건 중에서 항상 3개를 다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근과 근 사이에 기준이 들어갔을 때 생략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대단원 부등식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몇 번 전 수업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냥 기본, 기초 이런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내용들의 전부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익힌 이후에 더 고급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은 담당 쌤들한테 여쭤보면서 실력을 쌓도록 하세요. 도형 시간에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